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이승구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자녀의 우리가 갖고 있는 또는 우리들이나 또는 자녀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또는 자존감 정도에 따라서 실존론과 관계론을 중심으로 한번 어떻게 그것을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존론과 관계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옛날에 어떤 토론을 하는데 두 학생이 대립된 얘기가 있었어요. 한 학생은 택도 아닌 목표를 정해서 당당하게 실패하지라 라는 말을 했고, 그것을 듣던 어느 아이가 뭔 소리야? 무슨 택도 아닌 목표를 정해서 당당하게 실패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야? 그건 위험하게 사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외치는 말이 적당한 목표를 택해서 적당한 성공을 누리리라.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쟁점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인가? 오늘 이제 실존론과 관계론을 갖고 이제 거창하게 시작을 하지만서도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어떤 관계가 실존론과 관계론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사고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친구 중에 이제 이 문구가 있습니다. If you are comfortable, something is wro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대학에 의예과를 들어갔고, 그래서 6년 동안 전교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마침 그 친구를 미국에서 낳았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서 의사 자격증을 그래서 한국에서도 의사 자격증을 따고 미국에서도 의사 자격증을 따고 탄탄한 대로를 걷던 이 학생이었는데, 여자가 어느 날 수업을 듣는 도중에 어느 교수가 이 말을 했답니다. 네가 만약 편안하다면 if you are comfortable,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다. 그때 이 학생이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고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노력했던 그 의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대요.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건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택도 아닌 목표를 정해서 당당하게 실패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감을 느끼면서 이제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 말이 너무 멋지다고.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왜 그렇게 살아?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실존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실존주의적 삶을 선택한 철학자들, 또는 실존주의적 어떤 삶을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떤 실존주의의 극단에 있는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거든요. 니체는 쉽게 말하면 실존론은 관계론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한 단독자로서의 나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한 말들을, 실존론은 결국은 어마어마한 자존심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끊고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단독자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실존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니체가 한 말들을 한번 제가 유명한 말들, 난해한 얘기는 좀 빼고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모든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죠. 모든 일의 시작 단계는 이게 별 의미가 없고, 저도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지만 조회수가 매우 미약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시작도 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시작은 매우 미약하지만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일단 시작하고 봐라. 위험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에 인간은 고독한 것이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타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결코 고독하지 않답니다. 이게 바로 관계론을 부정하는 말이죠. 고귀한 사람은 만인이 귀찮아하는 존재랍니다. 쉽게 말하면 만인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가 없고 만인들이 다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존재가 실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체의 그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은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모든 관계와 관계를 끊고 단독자로서 신마저도 부정하고,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지독한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그가 신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고 오로지 실존주의적인 단독자로서의 삶을 추구했던 것은 바로 대단한 자존심이죠. 신마저도 부정하는 자존심입니다. 니체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하게 살아라. 자, 제가 이와 비슷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하나 소개할게요. 대안학교에, 물론 완전 대안학교는 아닌데 경남 거창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샛별초등이고 중학교도 샛별중학교고 고등학교가 이제 거창고등인데 초등학교는 교훈이 마음껏 뛰어놀아랍니다. 그 다음 중학교는 열심히 놀고 틈틈이 공부하자고, 고등학교는 열심히 공부하고 틈틈이 놀자예요. 저는 참 그 가치관이 바람직한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거창고등학교에 유명한 직업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잠깐 한번 읊어볼게요. 첫째, 10계명 중에 직업 선택명 10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둘,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거창고를 설립한 그 선생님의 삶의 태도는 가장 강력한 실존주의적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니체 수준이죠. 위험하게 살아라. 근데 과연 우리는 자존심이 매우 약한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위축이 되어 있고 굉장히 힘든 사람한테 니체의 사상이나 이런 아주 대단한 실존주의적 어떤 태도를 가지고 너 위험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곳으로 무조건 가거라.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더더욱 좌절감에 휩싸이고 자존감이 낮아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자의 생각이 정말 위대하더라도 그게 안 맞는 삶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칸트가 대단한 사상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칸트는 정말 싫습니다. 그렇게 절대주의적이고 이성주의고 이성의 합리만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태도보다도 저는 감성이 풍부하고, 그죠? 그런 어떤 사상이나 철학자가 아주 매력적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요, 자기한테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아이가 자존감이 되게 약한 아이한테
거듭되는 실패를 즐겨라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미 자존감이 매우 높은 녀석은 아무리 안정적인 것을 줘도 그 녀석은 이미 주어진 판을 뒤엎을 놈이에요. 저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판을 이렇게 주어면 첫 번째 아이는 그냥 주어진 판 위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어요. 두 번째 아이는 그 주어진 판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선해 가면서 주어진 판 위에서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 이 주어진 판을 확 뒤집어 버리는 애가 있죠. 그리고 지가 새로운 판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니체의 생각은 정말 매력적이죠. 위험하게 살아라. 주어진 판을 거부해라. 그죠? 그러나 이렇게 평온하게 살려고 하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아이한테, 즉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위험하게 살아라 그러면 안 되죠.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면요, 어느 학생한테 내가 굉장히 그 성적이 이제 낮게 나와서 힘들어하는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누구누구야, 미숙이 혜미면 혜미야,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름다운 새벽별을 보려면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 지나야 아름다운 새벽별을 보지 않겠니? 그래서 네가 겪는 이 고통은 아름답고 영롱한 별빛을, 새벽별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려무나. 그랬더니 이 녀석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 쉬더니, 선생님, 저 새벽별 안 봐도 좋으니 지금 이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녀석을 붙들고 제가 계속,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네가 열등감에 시달리지만 끊임없는 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더 강한 시련을 맞부딪혀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그냥 냅두세요. 가만히 내두고 그냥 더 자극적으로 위험한 요소를 자꾸 던져주고, 그죠? 그러면 지가 스스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이미 다 그건 부모의 어떤 그런 의욕과 관계없이 이미 자존감이 높아서 다 창의적인 아이가 되는데,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아이를 갖고 너 위험하게 살아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목표를 굉장히 높게 주고 실패를 거듭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아이한테 아주 택도 아닌 목표를 정해주고는 거기에 대해서 거듭되는 실패를 반복하게 해버리면 걔는 주저앉고 맙니다. 더더욱 그 자존감이 뭉개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휩싸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매우 낮은 아이는 작은 목표를 주고 그 단계에서 너무 위로 올리지 말고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목표를 준 다음에 성공의 쾌감을 자꾸 맛보게 해서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계적인 사상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아이한테 와닿지 않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니체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저는 워낙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매우 높아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은 그렇게 니체의 생각을 마구 갖다 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높은 목표를 정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자주 맛보게 해서 자신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점 향상되어 가야 그 다음에 자존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진정한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방법, 진정한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실존주의적 철학과 연결시켜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어떤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